연방하원의 의회 난입 조사 특위가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안마 시술업소에서 성매매와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인 여성들이 적발됐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LA까지 경찰의 긴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포위되자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사를 사칭해 소비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가설이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하원 의회 난입 조사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난입 조사 특위는 소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전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수집했다며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위는 증인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너는 하위 특위 소환을 거부하다 검찰에 고발돼 의회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오늘 법원이 징역 4개월과 벌금 6,5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관련해 법무부 수사는 독립적 영역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anuary 6th is one of the darkest days in our nation, and it's important for the American people to know exactly what happened, so that doesn't happen again.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어라고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기밀 문건 가운데 이란과 중국 관련 문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문건은 당시 확보한 13,000건의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란 관련 문건은 미사일과 관련돼 있고 중국 관련 문건은 첩보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문건은 공개되거나 공유될 경우 기밀에 붙이고 있는 정보 수집 방식이 노출되고 관계자를 포함해 다양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인 여성 3명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소식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토안보국 산하 인신매매부서와 페어뷰 포트리 경찰서 등 3개의 사법기관 합동수사대는 뉴저지 페어뷰 버겐 블러바드 소재에 있는 푼타카나와 아즈텍스파 등 2곳에서 한인을 포함한 여성 6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고객으로 위장해 업소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업소 직원 중 4명에는 성매매 등의 혐의를, 2명에는 이민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은 체포 즉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계됐습니다. 푼다카나에서 붙잡힌 리안지안 돕과 레옹 르돕 등 2명은 성매매 가담 혐의 등을 받았고 아즈텍스파에서 체포된 김진선, 배지연, 번슨장, 한인 여성 3명과 휴일 레밍턴은 성매매 이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들 2곳의 업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 11,291달러의 현금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된 추격전이 LA 카운티까지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투신 소동 끝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차량. 역주행을 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그대로 프리웨이를 타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강제 정차를 시도하려 접근하자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피하기까지 합니다. 오전 11시 40분쯤 샌디에이고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1시간여 만에 오렌지 카운티를 지나 LA 카운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LA 공항 인근 고가도로에서 경찰이 속도가 떨어진 틈을 비집고 차량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난간으로 달려가 뛰어내리겠다며 위협했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시간 넘은 긴 대치 끝에 오후 3시쯤 용의자가 체포되며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어제 오후 LA 국제공항 일대가 큰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수배된 용의자를 포위한 경찰, 고무탄을 발사하며 투항할 것을 명령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차를 몰고 인도를 타고 올라가 도주하려다 업소 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결국 경찰이 실탄이 장착된 권총을 꺼내 발사했고 총에 맞은 용의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에서 나와 체포됐습니다. McKinney was wanted for a homicide that occurred in Albuquerque on August 20th, 2022. McKinney also had a probation violation warrant in Colorado. 차가 들이닥치는 순간 사건 당시 업소 내부 영상도 공개됐는데 직원 3명을 포함해 안에 있던 4명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사를 사칭해 소비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통사 사칭 사기범들은 사기 대상자에게 특별 할인 혜택이나 기프트카드 당첨이 됐다며 접근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짜 수표를 거주지로 보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메일로 접근하는 경우 첨부된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며 우편으로 접근하는 경우 가짜 수표를 보내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수표를 계좌에 입금한 뒤에는 해당 금액만큼의 기프트카드를 사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도 유출됩니다. 가짜 수표는 은행에서 입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수수료도 피해자 몫입니다. 경찰은 최근 월마트나 코스트코, 타겟에서 제공되는 프로모션을 빙자한 사기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포트-리치먼드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경 이웃의 신고 전화를 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 무언가로 가득 차 꽉 닫혀있지 않은 대형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의만 부분적으로 걸쳐져 있는 30대 추정 여성의 시신이 담요로 쌓여 있었습니다. 당국은 시신에서 무언가에 찔리거나 맞은 듯한 외상의 흔적이 없다고 밝히고 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이 다른 곳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기절한 후 당황한 주변 사람들이 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쓰레기통에 안면이 없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주택의 세입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밤새 이웃집 어딘가에서 벌어진 파티로 시끄러웠다고 전했습니다. From what I know, she overdosed and they threw out like garbage just a couple of times. Speak to her, hello, how you doing? That's just about it. And other than that, I don't know. The whole thing is just pretty messed up. It's crazy. A dead body right outside our house, and a lot of people have kids over here, so anybody could have seen that, you know.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검시관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여성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가설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안면 피드백 가설은 심리학 연구에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팀은 19개 국가에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첫 번째 그룹에는 웃는 표정과 비슷하게 입에 펜을 물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배우 사진을 보고 따라 웃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는 얼굴 근육을 사용해 웃는 방식으로 표정을 짓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웃는 사진을 흉내낸 두 번째 그룹과 얼굴 근육을 이용해 웃는 표정을 지은 세 번째 그룹 참가자들은 실제로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입에 펜을 문 첫 번째 그룹 참가자들은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실제 웃을 때 쓰지 않는 근육들이 사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감정이 근육 운동이나 다른 신체적 감각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작은 웃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찡그린 표정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6대 LA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서류 배부 절차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현 제임스 회장 외에 서류를 수령한 사람이 없어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달 2일 최종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2일 날 완전히 하자가 없으면은 2일 날 결정이 되는 거고 무슨 하자가 있어서 더 보강할 것이 있으면 11월 4일 날까지 되겠습니다. 제36대 회장 입후보 서류를 수령한 현 제임스 회장은 남은 기간 동안 입후보 비용 마련에 나섭니다. 제임스 회장은 한 번 더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 기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만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임스 회장은 실업수당 신청과 주택임대료 지원 대행 등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불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에 따라 최대 50마일에 달하는 돌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도 10도 가까이 내려갑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넘나들 예정인데 체감 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한 돌풍에 기온까지 내려가는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인데 검찰 수사는 이제 이재명 대표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시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앞서 2시간여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서 일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고 혐의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먼저 20억 원을 요구했던 정황도 있다며 받은 돈의 성격은 대선 자금이라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돈 전달책이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메모로 남겼는데 이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립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한 대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참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하고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해경청장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김 전 청장이 안 본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가 새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총리 지명자는 곧 내각을 구성하고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유원중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을 접견한 조르자 멜로니 대표, 우파연합 살비니 대표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Della sottoscritta come persona incaricata di formare il nuovo governo. Noi attendiamo ovviamente ora le determinazioni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che 이 만남 이후 마타렐라 대통령은 멜로니를 총리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곧 내각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총리에 취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의장의 무솔리니 숭배자로 알려진 이그나치오 라 루사를, 하원의장의 친푸틴 성향의 극단적인 보수파 로렌초 포타나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모두 극우 성향으로 뒤바뀌고 있지만 멜로니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가 친나토, 친유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발표할 장관들도 자기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uesto è il tempo in cui, se si vuole far parte della storia, si deve capire la responsabilità che si ha nei confronti di decine di milioni di persone, perché l'Italia 무솔리니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시 이탈리아에 들어설 극우 성향 정부. EU는 물론 전 세계가 이탈리아 새 정부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테메큘라에 자리한 페창가 리조트가 2022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카지노 호텔에 선정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독자들의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최종 후보로 오른 10곳의 호텔 가운데 페창가 카지노 리조트가 독자들이 선호하는 호텔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페창가 리조트는 지역 일간지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와 온라인 매체 프레스 엔터프라이즈가 선정한 남가주 최고의 카지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페창가 리조트는 1,100개의 객실, 12개의 레스토랑, 콘서트홀을 보유한 가족 중심형 리조트로 대회용 골프 코스 운영을 통해 각종 대회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는 영국발 소식에 금리 인상 지속과 또 오늘은 속도 조절론으로 결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뭐 이틀 떨어지고 3일이나 오른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낌은 그 정도까지 느껴지진 않는 거지만 다우존스가 3대 지수들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 만에 처음 이제 3만 포인트 선을 탈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토 나올 정도의 롤러코스터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락 반전, 상승 반전이 요동을 쳤는데 솔직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약세에서 끝날 때 가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랠리 모드로 탄력 발휘해서 폭등세로 발전했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은 이제 극대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솔직히 장이 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제도 마찬가지고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각각 14년, 15년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가 4.3%를 넘긴 거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그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이게 무려 14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베어마켓 랠리나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이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페드에서 연준이 조금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 또 피봇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매번 나오는 우려 먹는 얘기잖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지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일희일비하는 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상승세가 모멘텀이 연결될 수 있는 거지만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서 또 완전히 분위기가 또 망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을 그래도 끌어올리기엔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에 부동산 악재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식을 갖고 안 좋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또 확대 해석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좋게 해석하려고 하면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가 지금은 이제 10년 동안의 거래량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달러의 강세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되는 달러의 강세는 GDP를 결과적으로 끌어내리고 기업들 실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두주자,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호조와 함께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폭등하면서 올랐는데 뭐냐? 넷플릭스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을 회복세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임을 나타내고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특히 거기다가 더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매파적 발언들은 끊임없잖아요. 이제 지겨울 대로 사람들은 지겹다, 듣기 싫다 할 정도로 매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자, 이럴 때는 또 매수 심리가 자극되나, 아니면 이럴 때는 또 매도 심리가 자극되나, 일희일비하는 거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 나오는 주요 지표 설명해 주시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 신규 주택 판매, 또 특히 이제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 제조물이 나오고 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11월 연준 미팅까지는, 금리 인상 미팅까지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제 발언을 금지하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피리드가 되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더 이상 나와서 공개적인 발언하는 거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다음 한 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